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세미나 오셨던 분들 감사하고요. 도움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제 세미나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을 잘 못하시는지를 조금씩 저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제가 아는 내용만 설명하다 보면 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캐치를 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한테도 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여러분들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좀 해드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진쌤이 게임 하나 머티리얼즈, 뭐 수산 테스나 원익QC, 뭐 심텍, 뭐 인텍 플러스 다 좋습니다.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것들 지금 공략 포인트 잘만 잡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처음에 스타트할 때가 상당히 불안불안하죠. 항상 내가 투자를 하니까. 자,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어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내용들 중에서 질문 때문에 제가 설명 못 드렸던 내용도 조금 보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후에 여러분들에게 꼭 준비해놨던 내용을 꼭 하나씩은 빠뜨리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은 상승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았던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 관리 모드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이 공유하고요. 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 맨날 날로 보지 마시고요. 채널에 유료 회원 가입하셔서 머니케어 뉴스의 성장이 그래야 저도 오랫동안 하고 더 재미나게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하고 즐겨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은 해요. 한 85% 정도의 예를 들면 성공률은 만들 수 있으나 나머지 15% 정도는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제가 보는 그 내용들 중에서 색깔이 어떤 색깔이 중요하다고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색깔들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초보자분들이라고 그러면 특히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세요. 트레이딩 포인트로 들어가는 건 하지 마세요. 대부분 보니까 어제도 오신 분들 보니까 트레이딩은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냥 지표 보고 할 수 있는 가이던스 보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야기 드리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이야기 드려볼게요. 수익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익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절이라는 건 내가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 가거나, 혹은 지나친 급작 오버행,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 또 파형이 깨지는 경우에 수익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익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용어를 불러요. 익절을 하는 부분 연습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제일 고점에 예를 들면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목표가 도달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익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고 성장성이 계속 유지되는 것들인데 성장하면서 주식이라는 건 계속 어떻게 갑니까? 확장했다가 눌렸다가 확장했다가 눌렸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확장 수축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익절 프로그램을 써가면서 느껴가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10% 상승을 했어요. 급등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눌림이 들어오겠죠. 그럼 다시 눌림이 들어온 자리까지 우리가 기다렸다 다시 가야 되냐? 아니잖아요. 속상해요. 그러면 10% 정도 가면 70% 정도면 7% 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려서 뭐 5% 이하의 자리까지 내려오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면 원점으로 다시 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왜? 다시 원점으로 왔다는 건 내가 매수해서 10% 수익이 났는데 다시 원점으로 왔다는 건 다시 또 10%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내용은 다 파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이던스 좋고 다 좋으니까 업황도 좋으면 그런 것들을 몇 번이고 거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절 관리 프로그램은 잘 쓰셔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어느 모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한 11% 났어요. 그때 입절 관리 프로그램 썼으면 적어도 8% 9% 수익 나고 다시 눌렸어. 그러니까 그 종목은 원점까지 다시 왔잖아요, 거의. 그래서 다시 매수했더니 지금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올라서 지금 10% 이상 수익이 또 나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익절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 매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쭉 받고 있는 겁니다. 원래 뉴스로 올린 것들이 보통 이런 경우인데 앞으로도 좋을 거기 때문에 뉴스도 좋았던 것들이죠.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까지는 어떻게 눌림이 들어오고 실현이 되기 전에 그 기업이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직전에 저점이 형성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점이 정확한 저점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절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분할 매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저점을 정확하게 적어 매수 타임을 잡겠습니까? 그런 경우에서 뭐 양존한 이야기도 드리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왜? 주가가 요즘 같은 경우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급등해 버리면 그 못 따라잡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질문이 계시더라고요. 그 매수 물량은 어느 정도 가져가셔야 되냐라고 할 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 가져가는 것들은 조금 많이 가져가시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좀 기획을 세우시는 거죠. 저점 구간의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것들, 뭐 어버브 반도체, 뭐 지금 아마 나무가도 조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있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어때요? 저점이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좀 적정하게 계획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4월 달부터는 조금 상승 여력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걸 즐기려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 쪽 개념을 조금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손절이라는 것은 전저점을 훼손해 버리면 그냥 훼손이고요. 그래서 손절을 해버려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손실 구간이 있어요. 그 이상을 설정해 두시고, 그걸 넘어간다고 그러면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더 괜찮다. 한 종목만 갖고 우리가 거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절을 갖다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10개 중에 8개가 수익이 나고 2개 정도 미스가 되는데 이 손실 2개 나는 게 평균적인 내가 수익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손실이 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나는 감당하고 또 수익 날 때도 한 15% 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 손절 라인은요, 보통 10% 정도는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괜찮은 거고, 내가 보통 타겟이 20%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손절 라인도 좀 크게 잡을 수가 있어요. 한 15%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잡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20% 이상 수익을 내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념은 10에서 15% 정도 수익 내는 것들이 대부분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하다 보면 그런 경우로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그런 것들인데,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15% 잡으면 보통 10% 정도가 손절 라인을 잡아두시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법칙은 없다. 자, 목표가 달성 수익 실현이라는 것들은 충분히 내가 목표를 설정해놨어요. 원래 1년치 포워드 가이던스가 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상 목표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4만 원인데 이게 갑자기 6만 원 정도 갔어요. 근데 이게 12개월 포드가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도달됐으면 한 3달 만에 도달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남은 개월수 그러니까 뭐 9달, 10달 이 구간 동안은 저 6만 원 구간보다 어떻게 됩니까? 높게 올라가는 확률은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목표가 달성 수익 실현은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 때 이 종목은 이제 올해는 다 봤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은 다 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달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수익 실현을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해가 좀 되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어제 못 드린 얘기가 이런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다음번에 또 한 번 또 물어보시면 또 다음번 또 정리하는 걸 자꾸 정리하다 보면 자꾸 듣다 보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동지 세미캠. 저는 1차적으로 동지 세미캠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금 흐름이 좋고 이제 상당히 또 급등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총 수익의 70% 구간 정도의 익절 걸어두고 좀 가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타겟 프라이스보다 상당히 어떻게 윗단으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처음 이야기 드렸던 거는 여기 이 점까지 일단 이야기 드리고 가는 걸로 이야기 드렸고, 요 윗단에 올라갔으니까, 요 윗단에서 50% 구간, 요 44,000원 구간을 훼손하지 않으면 여기 윗단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렇게 끌려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차익 실현은 조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일 양봉 나와서 윗단에서 다시 끌어내려올지 이 경우가 더 좋겠죠. 그럼 충분히 이제 장타 치고 갈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어쨌든 이제 제 생각은 정확하게 70% 라인 총 수익의 70% 라인을 좀 잡고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리포트 드린 구간이 여기였고요. 계속해서 홀드 하신 분도 저는 이제 수익이 났으니까 마음고생 좀 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자, 근데 우리가 약간 트레이딩이 좀 가능하셨던 분들 여기서 익절 관리 써서 털었잖아요. 그죠? 분명 여기서 다시 매수, 네, 이렇게 들어온 분. 요거 하셨던 분 같으면 좀 스킬이 좀 있으신 분. 저는 요렇게 요번에 거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그 후도 계속해서 다시 리포트를 계속 드렸잖아요. 중복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꼭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다음번에 갈 때도 첫 번째 상승하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어제는 했는데 여기서 지금 방송상에는 그 얘기는 드리지 못합니다. 자,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어제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기서 눌리고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자, 여기 올라간 게 총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20%입니다. 자, 감 잡으셨죠? 근데 제가 왜 멍청하게 70%의 익절 거냐고요? 내일 빨간불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보고, 거기까지 넘어간다고 하면 저는 절대 예를 들어서 장타 칠 수 있는 환경은 좀 조성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만 드려야죠. 여러분 이거 많이 매수하셨다고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저도 기쁩니다. 이때 매수 잘 하셨습니까? 이날?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이날 둘째 날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괜찮은 수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익절 관리 프로그램 쓰셔야죠. 수익 난 거에 이거 70%꼭 기억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뭐 내일 안 좋을 거냐? 그렇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원래 모든 1차적인 목표가가 여기 54,000원 여기였는데 오늘 윗꼬리를 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얘는 이 상단 돌파하는 과정이 생기려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좀 쉬어줘야 돼요. 사실 좀 느리긴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 동지세 미캠, 하나모트리얼즈, 그다음에 원익 QLC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요것들이 다 뭡니까? 사실은 반도체 칩을 만드는 저 앞에 공정화에 들어가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점을 좀 참고하세요. 그거 단 다음에 거기가 생산과 물량이 다 늘어난다는 뉴스가 나고 얘네들이 고점을 막 찍고 있을 때 아마 대덕전자나 심택이나 이런 애들 뒤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공정, 후공정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한 분기 정도 늦게 오는 것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 이게 아까 동진 세미캠하고 같이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올라왔다 눌렸다 했다 이거 다 잡으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저녁 때 같이 맥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때 매수하셔가지고요 계속 홀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꼭 익절 관리 쓰시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매물이 조금 있잖아요. 여기서 좀 걸리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매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조금 뭐 쉬었다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수익 난 거에 70% 정도 익절 관리 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얘기한 세 종목은요, 같은 패턴으로 보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서 요것만 리포트 드리고 집에 퇴근을 해서 좀 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채널에 크게 도움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잊지 마시고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접근했지만 그래도 잘 잡았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잘 잡으셨습니까? 나름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여기도 익절 쓰면 되죠. 저는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5% 수익을 익절 구간으로 잡아놓고 홀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윗단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 기술 쓸만한 그 정도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여기 뭐 매물도 여기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뭐 이렇게 시황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뭐 나와 있는 것들, 현재 시장의 파악이나 내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뒤따라서 올라갈 만한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각각 종목마다 제가 익절 거론하는 퍼센트는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수익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내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연습들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 먹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더 큰 걸 먹어보려고 5%만 수익을 먹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윗단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두고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위험을 조금 손실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더 큰 걸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트라이 하는 내용. 이 정도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래 방식은 어떤지. 자, 심택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000원대 잘 잡으셨어요? 못 잡았다고 하면 섭섭합니다. 정말 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건데,
제가 이렇게 올라가다 눌렸다가 다시 잡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1차적으로 올라가는 게 62 이동평균선만 보십시오. 이 자리까지 오는 게 1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흑자 전환 뉴스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께서 거래 시나리오 작성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심택이나 대덕전자나 코리아서큐트나 어떻게 돼요? 다 후공종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공종단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고점 찍을 때 얘네가 중간점 올라올 겁니다. 한 분기 늦게. 그리고 이제 저쪽 소재나 뭐 이쪽 관련된 쪽이 어떻게 돼요? 고점 찍고 이제 눌림이 오겠죠. 그때쯤 되면 얘가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원리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전공종단하고 후공종단하고 진행되는 주가의 움직임 폭이 개월수가 한 3개월 정도 나타나거든요. 작년도에도 아마 연구해 보셨으면 요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도 3개월 차이에 이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좀 생각해 보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동주쌤 이렇게 뭐 원익 QLC 뭐 하나 뭐 들려주 쫙 달려나가는 건 즐기세요. 즐기시는데 그게 고점 찍고 딱 나왔을 때 얘가 이미 221 이동평균선 이 선까지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죠?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건 결국은 후공정당도 결국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들이고 실제로다가 온 디바이스 기계들, 그러니까 AI, 온 디바이스 AI든 아니면 뭐 디바이스가 업그레이드 되든 뭐 저전력 반도체 위주로다가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칩 PCB에다 칩셋을 다 장착을 해서 제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요즘 보니까 2.5D, 3D 이렇게 되는 이제 PCB 패키지 판들을 갖다가 많이 지금 생산하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죠. 이쪽 관련돼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D하고 3D하고 차이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입니다. 그 칩셋을 3단으로 쌓느냐 아니면 2단으로 쌓고 나서 하나는 옆으로 놓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5D까지 정도는 진행이 된다고 하는 그게 대덕전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3D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뭐를 써야 되니 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어드밴스 패키지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쪽 관련 쪽도 어떻게 돼요? 그쪽도 인스펙션 장비부터 해서 아니면 뭐 접착하는 그런 예를 들면 기술을 가진 뭐 본딩 기술을 가진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또 관심을 좀 가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PCB, 일반적인 PCB 회사가 상승을 할 때 그 다음 단으로 오는 게 뭡니까? 봐서 그때쯤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래서 약간 하이엔드급 본딩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또 열심히 또 후공중단에 있는 본딩 장비하고 전공중단에 있는 본딩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에서 하고 있는 거랑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 좀 다른 개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또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분 좀 보게 되면 이 심택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반응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그쪽 관련 쪽 그래서 뭐 레이저 본딩을 한다거나 뭐 면 본딩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인스펙션 장비 이쪽을 또 보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흘러서 가는 패턴을만 잘 잡아도 꽤 재미난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인트로에 좋은 색깔이 들어간 것들 잘 골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이다. 트레이딩 하는 건 그냥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배구 선수가요, 세터가 공을 올려줬는데 그걸 처리하는 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역할은 배구의 세터 역할이죠. 전 이 정도는 띄워드립니다. 예, 그래서 띄우는데 그걸 갖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크를 때릴지 페인트를 쓸지 아니면 그죠? 글쎄요, 실수를 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범실이 나오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잘 감수해 나가시면서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도 즐거운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수익 관리 잘 하시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투자의 기술이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고생하고 한 열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잡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익 관리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퇴근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